네, 안녕하세요. 생리심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뭐 하다 마쳤죠? 제가 찾느라고 여기저기 뒤졌는데 못 찾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교재 몇 쪽 이렇게 읽어보질 않아서 여러분이 그거 찾아서 배운 부분 읽어보시기가 수월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는 몇 페이지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에 해당하는 페이지 수는 꽤 많아요. 그걸 다 뭐 읽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제가 나름 거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판서해 가면서 또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집 도약전도 관련된 부분 읽어보셨으면 제가 찾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발견하셔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그날 마치고 곧장 찾아보니까 바로 눈앞에 놔두고 못 찾았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찾으려고 했던 것,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이집이 손상되면 활동 전이가 100배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이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그 축삭이 퇴행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발성 경화증이라 그래요. 축삭의 말이집이 손상되는, 망고지는 그런 경우가 다발성 경화증인데, 다발성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멀티플하게 막 일어난다는 뜻이요. 요걸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증은 이게 말 그대로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저 말이집이 여기저기 신경계에 축삭에 있는 말이집이 망고지는데 그게 딱딱하게 그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망고진다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요건 말씀 안 드렸었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용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은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41쪽에 이렇게 왼쪽 칼럼에 보시면 거기 그림 1.19 바로 위에 그 세 번째 줄, 이게 새로 시작하는 단락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다발성 경화증 나와요. 거기 괄호 안에 보시면 이제 멀티플이 복수, 복합적으로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을 다발성, 그리고 스클리로시스를 경화증 해서 멀티플 스클리로시스를 다발성 경화증이라 하는데,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면역계가 말이집을 공격한다. 처음부터 말이집이 없었던 축삭은, 처음부터 없는 뉴런도 있다 그랬죠. 축삭은 신경 충동을 말이집이 있는 경우보다는 느리지만 계속 정상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전도한다. 하지만 말이집이 있다가 없어진 축삭은 그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 뒤에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뭐 그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늘 길어질 것 같고 하면서 제가 이제 생략을 하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집으로 쌓여있던 부분에서는 여전히 나트륨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말이집으로 돌돌 쌓여있던 그 부분에는 나트륨 통로가 없어요. 그때 나트륨 나트륨이 들어가는 구멍을 이제 통로라 부른다 했죠. 그래서 그 국소마취제가 나트륨 통로를 차단해서 막아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바로 여기서도 말이집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축삭 부분의 그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가 아예 거기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일어나려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들어가고 또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나가고 이런 일이 축삭 세포막을 따라 반복적으로 쭉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마리집이 있던 곳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없으니까 활동 전이가 일어날 수 없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결과 활동 전이의 대부분이 한 마디에서 이 마디가 뭘 얘기하죠? 랑비의 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40쪽에 보시면 그림 1.18에 랑비의 마디 있죠. 랑비의 마디에서만 활동 전이가 생겨난다 했어요. 그 얘기는 랑비의 마디에만 마리집이 있는 축삭의 경우에는 랑비의 마디에서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다. 즉 나트륨과 칼륨이 들어가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결과 41쪽 읽던 부분 계속 읽습니다. 41쪽 오른쪽 칼럼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읽고 있죠. 그 결과 활동 전이 대부분이 한 마디, 즉 랑비의 마디에서 다음 마디, 다음 랑비의 마디로 넘어가는 사이에 활동 전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멸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 좀 길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이건 그냥 없어진다 또는 활동 전이가 못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사람들은 시각 손상에서부터 이게 감각 신경세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죠?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를 못하니까 즉 그와 관련된 감각 정보와 관련된 활동 전이 신호를 익히지 못하니까 그게 해당하는 그 각각의 감각에 해당하는 곳에 문제가 있을 테고 여기서는 이제 시각 손상에서부터 그죠? 근육의 협응에까지 즉 근육 수축에까지 그럼 결국 뭐예요? 근육 수축은 운동뉴런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운동뉴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신체 어떤 부위가 되었든지 간에 그죠? 그 운동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수축을 하지 못하겠죠. 운동뉴런에서 활동 전이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마리집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근육 협응의 감퇴일까지 다양한 장애를 겪는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확인해서 읽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지난 시간에는 이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요걸 여러분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실 텐데 여러분 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녹화한 거를 여러분 한글 보시니까 잠시 멈추시고 핸드폰이 되었던 컴퓨터가 되었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검색창에 넣고 클릭해 보세요. 하면은 거기에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쭉 내용이 있고 그 중에 이미지도 있고 문서도 있고 한데 그 중에 동영상 부분을 찾아보시면 연합뉴스에서 방영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동영상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바로 감각 또는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에 이런 마리집이 망가지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그러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뉴스 내용, 연합뉴스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우리 다뤘던 내용과 관련해서 또 이해하시고 보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또 넘어가서 자, 2장 시냅스 할 차례요. 시냅스. 영어로 synapse. 자, 시냅스는 뭐냐 하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즉 신호가 전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뉴런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전달받기에 좋은, 즉 스페셜라이즈 된, 특화된, 전문화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스페셜라이즈고, 그죠? 우리말로는 특화되었다, 전문화되었다는데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바로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입력받는 입력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가 어디죠? 가지돌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를 세포체에서 처리해서 그것이 충분히 강하다. 달리하면은 의미 있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축삭을 통해서 활동 전이가 쭉 전달된다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신호를 다 처리해 보니까 세포체에서 그것이 별로 강하지 않더라. 신호가 너무 다 들어온 것을 합쳐봐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합쳐봐도 그것이 신호가 약하더라 하면은 그걸로 땡, 즉 축삭으로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다음 세포로, 그죠?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요. 자, 가지돌기는 어디로부터, 그죠? 다른 신경세포 어디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죠? 즉, 그 이전 세포의 축삭 종말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신경세포 있고, 자, 이만큼 단순하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것인데, 그 다음 세포 또 이렇게 있으면, 또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있는 신경세포가 또 이렇게 해서 축삭을 받았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이 축삭을 통해서 쭉 전달됐다. 그러면은 어디 그 다음 세포,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를 통해서 또 신호가 이렇게 전달될 테고. 그럼 여기서 처리하고, 또 물론 여기 있는 세포도 인력받은 신호를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보낸다면 또 그 다음 요 세포, 요걸 A라 하고, 요걸 A 세포라 하고, 요걸 B 세포라 하고, 요걸 C 세포라 한다면은, 그죠? 자, C 세포의 가지돌기로 이렇게 또 신호가 전달되어서 이렇게 입력될 테고, 여기도 신호가 전달돼서 이렇게 입력될 테고. 그래서 A로부터 받은 신호, B로부터 받은 신호 다 합쳐보니까 이거 충분히 신호가 강하고 중요하다 여기지만 C세포에서 어떻게 그 신호 처리한 다음에 축삭을 통해서 쭉 신호를 보내주죠. 바로 활동 전이가 쭉 전달되어지죠. 바로 여기서 어느 부분, 이 부분 A세포의 축삭 종말과 C세포의 가지돌기 요 연접 부분, 요걸 연접이라 하는데, 그죠? 연이어 접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B세포와 C세포 사이에 B세포의 축삭 종말과 C세포의 가지돌기 사이 요 부분, 또 여기도 B세포의 축삭 종말과 C세포의 가지돌기 사이 요 부분을 연접이라 하는데 바로 이게 시냅스예요. 시냅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시냅스를 얘기를 하든가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신경세포 그래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요 동그라미로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가지돌기가 다 표현된 거예요. 가지돌기 세포체 다 합쳐서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축삭, 그리고 축삭 종말 이렇게. 그리고 다음 세포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또 여기는 가지돌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축삭 종말. 또 다음 세포 이렇게 됐으면 또 축삭 종말. 이렇게. 그러면 뭐 이 부위가 시냅스예요. 이 부위가 시냅스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는 뭐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신호가 전달돼요. 시냅스에서는. 그래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신호가 전달되니까 여기에서는 뭐 화학 신호가 일어나는 거죠. 화학적 신호. 뭐 적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화학적 신호. 그럼 이 세포 안에서는 가지돌기부터 시작해서 축삭 종말까지 이 세포 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호가
처리, 전달, 출력되죠. 이렇게 봤듯이 전기적 형태의 신호가 처리, 전달돼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전기신호,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는 화학신호. 제가 얘기한 세포는 신경세포예요. 뉴런이란 말이 자꾸 입에서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엔 뉴런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또 한글 쓰기를 하면서 신경세포를 또 접하다 보니까 신경세포가 입에 굳었어요. 자,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세포, 전기적 신호. 적자 넣으니까 제가 또 얘기하기 불편하네요. 적자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뉴런 내 어디 가지돌기부터 세포체 축삭 종말까지는 전기신호, 그리고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사이에서는 화학신호, 또 가지돌기와 세포체와 축삭 종말까지는 전기신호, 그리고 가지돌기와 그 다음 세포의 죄송해요.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사이에는 화학신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일들이 우리 신경계에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 뇌만 하더라도 뉴런이 860억 개. 최근에 좀 더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계산한 것이 860억 개. 뭐 한참 전만 하더라도 저희 교재만 하더라도 그죠? 요거 뭐 최근에 번역 출간된 건데도 요거만 하더라도 1000억 개라고 나오는데 1000억 개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하여튼 1000억 개라고 한동안 얘기되어졌는데 요 근년에 좀 더 정확하게 추산, 계산, 추측한 숫자가 860억 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만 하더라도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왜? 신경계는 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이렇게 나뉘죠. 근데 그 신경계 전체가 아니라 신경계 중에서도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뇌만 하더라도 뉴런이 860억 개 있다고 하는데 그 860억 개 뉴런 한 개가 바로 이러한 시냅스, 화학적 시냅스를 하는 이 시냅스가 한 1000개쯤 있다라는 거. 많게는 만 개까지. 그러면은 860억 곱하기 1000 또는 만을 하면은 그 숫자가 얼마일까요? 한 뭐 몇백조, 몇천조 이럴 거예요. 자, 들어봐도 뭐 기억을 잘 정확하게 제가 기억한 1000조라고 그렇게 기억했는데 뭐 계속 연구하면서 요 뉴런이라든지 그 시냅스의 숫자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자꾸 계산되어지니까 그 숫자를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뭐 지금은 어느 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처음에 기억한 100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 안에서 바로 그런 1000조 개에 해당하는 신호 전달 부위가 어떨 땐 신호가 전달되었다가 어떨 땐 신호가 전달 안 되었다가 세포체에서 처리된 신호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신호가 축삭을 따라 전달되지 않는다 했죠. 활동 전이가 안 일어난다 했죠. 그런 경우가 860억 개 뉴런 중에 어떤 녀석은 신호를 전달하고 어떤 녀석은 신호를 전달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형태의 그러한 뉴런들의 활동 패턴이 있을 텐데 860억 개가 그러면 그에 따라 이 시냅스에서 신호가 전달되고 전달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숫자가 또 여러 모양새로 여러 가지 그 활동 양상 패턴이 있겠죠. 이 뇌 전체에. 그래서 860억 곱하기 1000이 되었던 만이 되었던 그런 시냅스의 수 안에서 신호가 전달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의 수, 그런 가까이 경우가 이제 활동 패턴일 텐데, 그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가 태양계에 포함되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쭉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
수금지화목토천해 해서 수성, 금성, 지구, 뭐 화성 쭉 있죠. 명왕성은 뭐 태양계에 해당하는 행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뭐 벌써부터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태양계고, 이 태양계가 1000억 개쯤 모이면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수가 됐대요. 그러면 이 은하계가, 그죠? 은하계가 한 1000억 개쯤 모이면 이 우주다라고 생각하고, 이 우주가 또 몇십인지 몇 백인지 제가 자리 아니야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한 몇십 몇백 광년의 숫자로, 광년의 속도로, 광년이 뭐죠?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 이게 1광년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 우주가 금방 얘기해서 태양계 같은 게 1000억 개 모여있는 그 은하 걔가 또 1000억 개 정도 모여있는 것이 우주인데, 이 우주가 계속 새로운 뭐 별이나 행성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쭉 팽창하고 있는데, 그죠? 몇십 몇백 광년의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대요. 그러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그걸 뭐예요? 바로 제 이 몸뚱아리도 포함되고, 제 입고 있는 옷도 포함되고, 요 마이크도 포함되고, 이 교재도 포함되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마시고 먹고 드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뭐 끼고 착용하고 있는 안경 모든 물질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똥오줌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런 물질들을 뭐 원자 크기보다 더 작게 쪼갰을 때 그 알갱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뇌 안에 뉴런이 860억 개예요. 뉴런 한 개마다 시냅스가 1000개다 칩시다. 10,000개까지 하는데 1000개를 칩시다. 그 860억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의 시냅스가 우리 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시냅스를 통해서 화학 신호가 전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즉 화학 신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한데, 그 일어나고 안 일어날 수 있는 이만한 860 곱하기 1000이라는 그러한 시냅스에서 신경 화학 신호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금방 말씀드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원자보다 더 잘게 쪼갰을 때 그 알갱이 숫자보다 이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뭔 얘기죠?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의 활동 패턴이, 즉 뇌의 활동 패턴이 요 모양, 저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활동 모양새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원자보다 더 잘게 쪼갠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야. 엄청난 일이 뇌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뇌 활동이 가능하고, 또 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경험, 마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지금 책을 통해서 배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고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이 변하고 나의 경험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의미하는 바가. 아니면 반대로 이 뇌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해서 뇌가 점점 그 활동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뇌의 구조가 점점 변해서
위축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거 뭐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떤 물건도, 그죠? 잘 관리하고 잘 쓰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놔두면은 결국 그게 나중에 기능하지 못하고 우리 몸도 자꾸 쓰면은 그죠? 모양새도 바뀌고 힘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고 해서 우리 TV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들 보면은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죠. 그게 다 결국 뭡니까? 뇌의 말씀드린 아까 그 다양한 그러한 활동을 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또는 그러한 배움들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기능이나 그죠 그 뇌 자체 구조가 그렇게 위축되어지고 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냅스 얘기하다가 시냅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하다가 뭐 우주 얘기하고 딴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 시냅스에서는 화학 신호,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 시냅스는 화학 신호 이렇게 이런 일이 어디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래 써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자는 것도 자고 있는 중에 내 몸은 그저 체온 유지도 하고 심장도 뛰고 혈압도 그저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추우면은 닭살 돋고 더우면은 땀도 나고 먹고 마시고 그게 영양분을 흡수하고 똥을 만들어서 내놓고 그리고 뭐 자녀도 낳고 기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있어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 이것도 재미없어, 뭐 그럴듯하네, 나 지금 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행복해, 슬퍼, 화나, 사랑해, 미워 이런 모든 경험도 결국은 뇌 안에서는 뭐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것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건 다 물리적인 현상, 물질 작용이에요. 화학이 어떻게 물리지? 화학도 결국은 화학 물질들의 그 구조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다 물질작용, 물리현상이에요. 그게 다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전기신호에 대해서는 배웠죠. 활동전이 할 때. 그거 바로 뭐예요? 나트륨 물질이, 그죠? 세포막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것이 플러스 값을 지녔기 때문에 안쪽이 더 플러스 되어지고, 안에 있던 것이 나가면 또 안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위값이 변하고, 이거 다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소위 정신적이다 얘기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 마음의 내용을 만드니까 참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신묘망측하다. 그죠? 참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들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뇌과학자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쭉 연구하는 중에 설명해 나가고 있고 설명하고 싶어하고 궁극적으로 그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이에서는 이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이라는 이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내가 기쁘고 슬프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화나고 먹고 마시고 그죠? 이러한 정신적인 이러한 경험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사이에는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그 사이에 틈을 좁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자, 화학 신호가 시냅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 신호를 전달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화학 물질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냥 화학 물질 하면은 이것도 다 화학 물질이에요. 이거 다 화학 물질. 우리 먹고 마시는 다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학 물질 하면은 구분을 안 되니까 여기는 무슨
이름 어떻게 붙여졌냐면은 신경세포, 뉴런, 신경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라 해서 신경전달물질 이렇게 불러져. 즉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를 담당하는 화학신호를 매개하는 화학물질은 신경전달물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신경전달물질 구체적으로 이게 종류가 있거든요. 신경전달물질 구체적인 종류는 이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를 매개하는 가능하게 해주는 장본인은 신경전달물질이다. 구체적으로 그거에 뭐가 있는데 이것도 신경전달물질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그럼 그 종류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가 처리 전달되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 이제 가지돌기를 좀 그려야 되겠어. 축삭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는 활동전이다 그랬죠. 안정전이는 전기 신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요거는 신경 충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 충동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고 신경 충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축삭에서 일어나는 활동전인데 그죠? 안정전이는 신경 충동이 일어나지 않은 즉 신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활동전 형태로 전달 출력하지 않는 상태가 안정전이기 때문에 안정전이 자체는 전기 신호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축삭에서 색깔을 달리할까요? 자, 축삭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 이름은 활동전이고 제가 앞서 이 가지를 돌기를 통해서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가 입력되고 그것이 세포체에서 처리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강하면 활동전이가 쭉 전달되고 약하면은 활동전이 전달 안 되고 그걸로 끝 얘기했었죠. 그때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돌기에서 일어나는 신호 그리고 그 세포체에서 처리되는 신호도 전기 신호예요. 근데 그 전기 신호는 이름이 뭐냐면은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거요. 등급전이라 그래요. 등급전이. 왜 등급전이라 이름 부르는지는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요것도 이후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할 때 그 등급이라 왜 등급이라 부르는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다. 그런데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는 등급전이라 부르고 그 등급전이를 다 계산한 결과, 처리한 결과 세포체에서 그것이 충분히 강하면 활동전이가 축삭종말까지 쭉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또 자 지금은 이제 가지돌기 따로 안 그리고 가지돌기가 다 포함된 이제 세포체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이거 다 가지돌기가 포함된 거요. 그러면 뭐 여기서 등급전이 글자가 알아보시겠어요? 이 왜 자꾸 소리가 나는? 여기서 가지돌기 세포체에서는 등급전이 라는 전기 신호가 일어나고 바로 신경 충동, 임펄스, 스파이크처럼 팍팍팍팍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게 생겼다 해서 신경 충동이라 부르는데 바로 신경 충동에 해당하는 활동전이는 축삭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거 둘 다 전기 신호예요.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 중에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는 등급전이, 그 등급전이가 충분히 강하면 축삭에서는 활동전이, 그리고 시냅스에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에 신호가 전달되면 또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에서 등급전이, 그 등급전이들이 세포체에서 다 처리된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강하면 또 축삭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급전이가 충분히 처리해 보니까 충분히 크지 않다면은 활동전이는 일어나지 않고 엿세포에서 그냥 끝. 그 다음 전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인데 전기신호 중에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는 등급전이, 그리고 축삭, 그리고 축삭에서는, 즉 축삭 종말까지는 활동전이, 그리고 시냅스에서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어진다. 즉 화학신호가 전달되어진다. 화학적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시냅스 과 관련돼서 제가 처음 소개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시냅스에서 넘겨보시면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이 앞부분도 더 하나하나 하려면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서 말씀드린 보다는 이 지금 이렇게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하시는 중에는 여러 부분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전달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질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시고 또 우리 앞으로 이후 시간에 만나뵐 경우 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장 여기 한 두서너 장은 넘어갑니다. 물론 뭐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빼먹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느 쪽에 가셔야 되냐면은 어디를 갈까요?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시냅스의 특징, 총화, 억제성 시냅스 됐고, 자, 61쪽 가보겠습니다. 61쪽. 61쪽이면 요게 다음 내용이 대합력이니까 네, 좋아요. 61쪽 보시면 그 그림 2-1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60쪽에 보시면 왼편 칼럼 제일 아래쪽에 붉은 글씨로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의 연쇄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 신호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 이 화학적 사건이 바로 화학적 신호 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연쇄라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달리 얘기하면은 시냅스에서 화학적 신호 전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더 줄여서 얘기하면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림 2-1, 11, 61쪽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소개하려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의 파란 동그라미 안에, 그죠? 파란 동그라미 안에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붙었죠. 바로 요 단계대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자, 시냅스는 지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제가 책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렸죠.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생긴 거, 녹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생략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얘기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 위에는
똑같이 이렇게 또 방울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래쪽은 제가 그냥 편편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그려놨어. 아래쪽도 요 모양과 비슷한데 그냥 편편하게 그려놨어. 뭐 전혀 관계 없어요. 자, 처음. 자, 요게 시냅스예요. 여기 시냅스. 요게 축삭 종말이고 요 부분이 뭐 가지 돌기 표면이에요. 가지 돌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이 가지 돌기 여기에 축삭 종말이 이렇게 이 세포에 축삭 종말이 이렇게 나 있을 텐데 지금 이 축삭 종말 부분을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영상을 보이십니까? 그죠? 이건 A 세포, B 세포를 할 때 그죠? A 세포의 축삭 종말과 B 세포의 가지 돌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 돌기 부분이 될 테고 그 요 선은 가지 돌기 표면이 될 테고 요거는 지금 축삭 종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뭐죠? 요 축삭 종말과 가지 돌기 사이에 연접, 아까 연접이란 말했죠? 연이어 접해 있는 연접 부분이 이게 바로 시냅스예요. 시냅스. 시냅스에서는 화학 신호가 전달된다. 화학적 신호 형태를 띈다 했는데 그 시냅스에서 화학적 신호를 매개하는 장본인은 뭐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 했죠. 신경 전달 물질. 오케이.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 물질이라 했어. 그 화학 물질 이걸 만들어야죠, 먼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철제 신경 전달 물질에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생략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만 쓸게요.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인데 그냥 합성만 씁니다. 뭐요? 신경 전달 물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그림 61쪽에 그림 2.11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1번 써놨어요. 아세틸콜린 같은 작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드디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하나 이름이 나왔어요. 아세틸콜린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한 종류예요. 아세틸콜린은 여기 글에 보면 아세틸콜린 같은 작은 이랬죠. 신경 전달 물질 이게 화학 물질인데 이것도 요렇게 그 분자를 요렇게 보면은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세틸콜린은 작은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같은 작은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 축삭 종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번 해놓고 줄을 찍어 놓고는 그 그림에 그죠? 아세틸콜린 같은 작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해서 지금 축삭 종말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아세틸콜린과 같지 않은 큰 덩치가 큰 분자 크기가 큰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요. 세포체. 뭐 다시 안 그려도 되겠죠? 뉴런이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서 쭉쭉쭉쭉 축삭을 따라 쭉 이동해서 이 축삭 종말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같은 작은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서 만들어서 좀 이따가 얘기할 그러한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에 관여하고 아세틸콜린처럼 작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닌 커다란 신경 전달 물질은 세포체, 뉴런의 세포체에 만들어져서 축삭을 따라 쭉 이동해가지고 이 축삭 종말에 탁 와 있다가 나중에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데 관여를 해요. 즉 신호 전달 매개를 해요. 자,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축삭을 따라 쭉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 축삭을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것하고 축삭에서 활동전이가 생기는 활동전이가 쭉 전달되는 것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활동전이는 축삭에서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오고 하는 일이 연이어서 쭉 축삭을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기 신호고 제가 지금 축삭을 따라 쭉 이동한다는 것은 뭐요? 시냅스에서 화학 신호를 매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한 거. 근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덩치가 큰 거, 그죠? 아세틸콜린보다
처럼 작지 않고 큰 거는 세포체에서 만들어서 축삭을 따라 쭉 그 축삭 안에 활동전이는 축삭의 그 세포막 축삭을 이루는 그 세포막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말씀드린 신경전달 물질이 축삭을 따라 이렇게 축삭 종말까지 옮겨질 때 이동할 때는 그 축삭 안에 축삭이 튜브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 튜브처럼 관인데 그 축삭 안에 또 그런 어떤 그런 작은 올가넬이라 그러는데 작은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 축삭 종말까지 이동해 있다가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할 때 그것이 매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만들어진다 합성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뭐 축삭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 축삭에서 활동 전이 안 일어나면은 시냅스를 통해서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축삭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 그 활동 전이가 쭉 축삭 종말까지 전달이 돼요. 제가 화살표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 점 위에 이게 축삭 위에까지 보이십니까? 영상이 거기까지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축삭 막을 따라 축삭 종말까지 활동 전이가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오면서 계속 활동 전이가 생겨서 여기까지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삭 종말까지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다 얘기했었죠. 플러스 동그라미 괜히 했네요. 세포 바깥에는 즉 뉴런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고 했는데 또 세포 바깥 뉴런 바깥에 많은 이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슘 이온이에요. CE라 쓰고 얘는 플러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2 플러스 1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세포 바깥에는 칼슘 이온이 또 많은데 활동 전이가 축삭 종말까지 쭉 내려오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이 축삭 종말에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이제 구멍이란 말 지난번에 안 쓴다 했는데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칼슘 통로가 생겨요. 즉 칼슘 통로가 열려요. 그럼 이 칼슘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즉 합성되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통해서 쭉 이동하게 돼요. 자, 먼저 제가 하나 순서상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요거 1번, 2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빠뜨렸어요. 제 잘못인데 이제 책을 안 물어야 되겠어요. 자, 합성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재에서는 사실 이게 빠져 있어.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자면 두 번째 신경전달 물질이 세포체에서 만들어지던 축삭 종말 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자 고정에서 과자만 그냥 만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 와서 사 먹으라. 글쎄요, 그러진 않죠. 뭐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신경전달 물질을 만든 다음에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던 전자 공장에서 전자 제품을 만들던 그죠? 만든 다음에 딱 포장을 해서 필요한 것까지 딱 배달 수송을 하죠. 그처럼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신경전달 물질 딱 포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 축삭 종말 안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건 지금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칼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축삭 종말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밖이 어디냐면 축삭 종말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소용없어요. 축삭 종말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 여기에 딱 포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포장이 되고 요 신경전달 물질을 딱 저장하고 있는 요것을 소낭이라 그래요.
많다, 적다. 예, 작을 소, 주머니 낭, 즉 작은 주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낭이 신경전달 물질을 딱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저장 단계가 있어요. 이건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때 저장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저장 단계는 또 생략되어 있는데 뭐 이 저장 단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세포체에서 만들어지든 축삭종말에서 만들어지든 그냥 이 만들어져서는 여기 축삭종말 안에 이렇게 소낭에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낭 안에 이렇게 포장이 돼요. 소낭이 신경전달 물질을 딱 포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여기 그린 여기에서 이 소낭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요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경전달 물질을 딱 소낭이 포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요걸 이제 요거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활동 전이가 축삭종말까지 딱 전달되면은 이제 소낭은 지울게요. 바깥에 많이 있는 칼슘 이온이 활동 전이가 딱 도달하면은 여기에 축삭종말 세포막에 이 세포막에 칼슘 통로가 털크덕 열려가지고 칼슘 통로가 생겨가지고 칼슘이 안으로 슉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바로 이 소낭이 움직여요. 이동을 해요. 어디 축축축 해서 축삭종말 이 바닥 끝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들러붙어요. 여기 안에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들러붙어요. 들러붙은 다음에 이 소낭의 막하고 축삭종말이 이 막이 녹아내려요. 이걸 융합, 퓨전한다, 융합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음식 중에 퓨전 음식 뭐 이런 거 있죠. 퓨전 요리를 합니까? 아니면 뭐 음악 중에도 뭐 퓨전 뮤직 뭐 이런 그 퓨전 융합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소낭막하고 축삭종말막이 이렇게 녹아내려서 융합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던 신경전달 밖으로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나와요. 자, 흘러나오면 이 안에는 이제 텅 비겠죠. 그럼 요건 이렇게 밖에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소낭은 이 막으로부터 다시 똑 떨어져 가지고 빈 주머니가 되어요. 빈 주머니가 되어 있으면 또 요 안에 신경전달 물질을 또 저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자 활동 전이가 도달했다 그러면은 칼슘 통로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칼슘이 들어가면은 소낭이 쭉 이동해 가지고 이 축삭종말 세포막에 들러붙으면은 이 소낭막과 축삭종말 세포막이 녹아내려서 퓨전 융합해서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쭉 분비가 돼요. 분비가 돼. 그래서 여기 2번 보시면 61쪽의 그림 2번 보시면 활동 전이가 칼슘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금방 말씀드린 거죠. 칼슘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킨다. 칼슘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칼슘에 의해서 소낭이 이동해 가지고 소낭이 어떻게 축삭종말과 종말의 막과 그죠? 퓨전, 융합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신경전달 물질 합성, 두 번째는 저장, 세 번째는 뭐죠? 분비 이렇게도 얘기하고 방출 이렇게도 얘기해요. 방출, 분비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어로는 이게 릴리즈예요. 릴리즈인데 번역할 때 분비한다, 방출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비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장에서 분비 사이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거까지는 지금 안 적었는데 요건 뭐 신경전달 물질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분비되는 것만 얘기했지만 여기 저장에서 분비까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뭐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도달하고 축삭종말까지 그리고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소낭이 어떻게 이동해서 축삭종말에 들러붙고 그리고 이 막이 내린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단계는 지금 신경전달 물질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활동전이라든지 캘슘이라든지 소낭의 이동이라든지 이 막이 녹아내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분비가 돼요. 자, 여기 세 번째 단계. 여기 보면 여기 번호하고 또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지금 2번이 61조의 그림 2번에 보면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놨죠. 이 방출이 아까 릴리즈, 분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을 제가 여기 3번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저장이 빠져 있어서 좀 그런데 자, 2번도 동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시겠죠? 여기 교재 1번이 합성 그리고 이 교재는 없어요. 제가 2번이라 쓰고 저장, 소낭이 저장 그리고 3번이 분비인데 이 교재에서는 2번에 해당하는 거죠. 활동전이, 그 다음에 칼슘, 그리고 여기 또 소낭 이동, 그리고 소낭막이 녹아내리는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리고 생략하고 신경전달 물질 분비 방출까지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째. 자, 이 번호는 이 교재 번호하고 동일하지 않지만 요 1, 2, 3, 4 요 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는 동일해요. 번호는 같지 않지만 순서는 동일해요.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 셈이 되네요. 자, 그 다음째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교재에서는 세 번째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3번인데 교재에서는 3번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인데 여기에는 뭐요? 교재와 동일한 단어를 써 결합이에요. 뭐하고 결합하느냐? 뭐하고 결합하느냐? 이렇게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세포에 수용체라 부르는 수용체, 이 또 빨간 글씨라 이게 빨간색이라 잘 보입니까? 자, 노란 걸로 하죠. 자, 뭐 이렇게 실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신경전달 물질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그랗게 표현하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고 요걸 뭐라 하냐면은 수용체라 그래요. 수용체. 수용체. 자, 요거 이제 좀 치울게요. 수용체 요 위에다 쓰려고. 영어로는 리셉터라 그래요. 리셉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셉션이 뭐죠? 환대, 환영회. 누가 오면 이렇게 모셔다가 그죠? 뭐 음식도 제공하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 볼거리, 들을거리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즐기는 이게 리셉션. 그죠? 바로 그 단어예요. 뭐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수용한다. 수용하는 물건이다 해서 수용체. 리셉터를 여기서 수용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용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수용체에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여기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즉, 요 수용체의 구조, 모양새가 바뀌면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가지돌기에서 등급전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건 요 순서 따라 이제 보고 필요한 단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번, 교재는 3번이에요. 전 결합력인데 교재 3번 보시면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한다. 써놨죠?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 자,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용체에서 분리된다고 했는데 요 분리되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면은 즉 가지돌기에서 등급전이라는 전기 신호가 일어나는지 좀 소개할게요. 자, 이거 지우고 요 그림을 좀 이제 넓게 크게 그려야 되겠어. 여기다 그릴까요? 신경전달 물질 여기 있으니까 자, 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네모로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수용체예요.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이 여기에 탁 들러붙었어요. 들러붙으면 이 수용체가 화학적 구조가 변하면서 여기에 뭐 툭 구멍이 생겨요. 구멍은 아니라 했죠. 통로가 생겨요. 무슨 통로일까요? 여기까지 통로 얘기할 때 뭐 얘기할 때 통로 얘기했죠? 이온 통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세포 바깥에 뭐가 많다 그랬죠? 나트륨이 많다 그랬죠.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아까도 엄청 얘기했죠. 축삭 종말에서는 소낭을 움직이게 하는 이온은 칼슘이에요. 칼슘도 바깥에 많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칼슘이 바깥에 많은 칼슘이 이 칼슘 열린 칼슘 통로를 통해서 쑥 들어가면 소낭이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가지돌기에 있는 가지돌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용체에 턱 결합을 하면은 이 녀석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이 수용체의 구조가 모양새가 변하는데 턱 통로가 열려요. 그때 이 열리는 통로가 바로 뭐 이온 통로인데 이것이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온 통로가 턱 열리게 되면은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온 통로가 턱 열리게 되면은 밖에 많이 있는 이 나트륨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자, 신경전달물질이 아직까지 결합하지 않았다 갑시다. 신경전달물질이 아직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나트륨 통로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쪽은 전위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전위를 뭐라 부르죠? 안쪽은 뭐 아직 신경전달이 들러붙고 뭔가 신호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신호를 입력받거나 처리하거나 생성하거나 전달하거나 출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뭐라 그랬죠? 안정전이라 그랬죠. resting potential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 전위 값이 세포 바깥에 비해서 얼마나 그랬죠? 대충 평균을 내보면은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70mV의 안정전위를 띄고 있는 거예요. 안정전위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70mV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전달 물질 여기에 턱 들러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 이온 통로가 열리는데 이 이온 통로가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온 통로가 턱 열리면 안으로 이게 슉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은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그죠? 양극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70mV의 안정전위로 있다가 마이너스 60이 되든지 마이너스 50이 되든지 이런 형태로 전기적 변화가 생기겠죠. 이 좌표를 그려보면 이건 시간이고 이게 지금 전위 1, 2V라면은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정전이 마이너스 70을 쭉 시간이 쭉 흘러가요. 마이너스 70을 쭉 유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돌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는 전위는 활동전위처럼 이것이 마이너스 70에 있다가 플러스 30까지 30mV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활동전위라 부르고 활동전위는 어디? 축삭에서, 그죠? 축삭 종말까지 포함한 축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축삭 종말에서도 아까 활동전위가 일어나고 칼슘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축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활동전위는 여기서 신경전달물이 작용해서 나트륨 이온이 쑥 들어가서 생기는 이런 전위 변화는 플러스 30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지돌기에서 일어나는
플러스 방향의 이러한 전이 변화를 등급전이, 아까 말씀드린 등급전이라 그래요. 등급전이. 자, 아까 요 위에 그린 것들이 지금 영상에 잡혔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에 혹시 안 잡혔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지돌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이 변화는 활동전이처럼 마이너스 70에 있다가 플러스 30까지, 플러스 30mV까지 이만큼 이렇게 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까 활동전이라 했고, 활동전이 어디? 축삭에서만 일어난다 했죠. 축삭 종말까지 일어나는 일이고, 가지돌기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들러붙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들러붙어 있냐? 계속 들러붙어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교재에는 4번에 해당하고 저한테는 5번에 해당하겠네요. 우리 교재 4번에 보시면 수용체에서 분리라고 했어. 이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분리돼요. 떨어져 나가요.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게 표시할까요? 뭐 어쨌든 이 표시할 신경전달 물질 여기 안 그리면 이제 뭐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이것 때문에 지워졌는데 하여튼 있고, 여기 붙어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이 통로가, 이온 통로가 털커덕 닫혀버려요. 닫혀버리면 나트륨이 못 들어오겠죠. 못 들어오니까 이 플러스 방향으로, 그죠? 등급전이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나트륨이 자꾸 들어오니까 변화하다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점점 플러스 변화하다가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게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활동전이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30mV까지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요게 바로 뭐 등급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전이 이제 요거 지금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하면서 이제 등급전이 아까 소개하게 된 거예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는 등급전이와 활동전이가 있다는데, 등급전이는 제가 필요할 때 말씀드렸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소개하게 된 거예요. 등급전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것도 또 다음에 필요할 때 얘기를 하고, 자, 요거 한 등급전이에 대해서 거의 한 7, 80% 얘기한 것 같아요. 나머지 20, 30%는 또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얘기를 하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등급전이 틀린 것도 틀리지 않았고, 예, 지금으로서 우리한테 이제 충분해요. 이것이 이제 등급전이다. 결합한 다음에 뭐요? 5번에 해당하나요? 5번은 어디 적죠? 자, 5번은 요 위에 다시 이건 지우고 5번 여기다 적을게요. 5번 뭐 신경전달 물질이 분리되었다. 우리 교재에서는 4번 수용체에서 분리되었다. 어디서 분리되었다? 수용체 결합했던 것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자, 이제 나트륨 이제 지우고, 화살표도 이제 뭐 필요 지우고, 신경전달 물질이 아직 여기 있어. 얘는 이제 분비 다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비하고 나면은 축삭 종말에서 요게 다시 똑 떨어졌어요. 이렇게 빈 주머니로 있다가 앞으로 여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채워지겠죠. 어쨌든 이런 상태. 자, 4번이 이제 수용체에서 분리됐어. 그런 다음에 또 단계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5번이지만 교재는 4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5번. 예, 5번. 교재 5번 보시면 단백질 수송체에 의해서, 이때는 수용체가 아니에요. 수송체예요. 수용체가 아니라 수송체에 의해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가 있어. 자, 6번 단계요. 교재는 5번이지만 제가 좀 세분해서 하니까 6번 단계. 6번 단계 뭐 재흡수예요. 뭐가 재흡수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1, 2, 3, 4, 5, 6단계는 신경전달물질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로 신경전달물질이 재흡수된다는 거예요. 뭐 아까 분비되었던 신경전달물질이 수용체에 들러붙어서 작용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분리되어지면은
결합하고 난 다음에 분리되어지면은 결합도 지울게요. 분리되어지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재흡수한다는 거예요. 다시 안으로 재흡수하는 거예요. 재흡수했다가 뭐 이 녀석이 바로 소낭으로 다시 저장되어서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 예. 아, 우리 이 신경계, 이 신경세포가 저보다, 우리라 하면 또 여러분 포함되니까 그렇고, 저보다 똑똑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잘 영리해요. 물론 저의 신경계도 이런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금방 말씀드린 이런 걸 다 이루어졌는데, 뭐 우리는 요즘 안 그러잖아도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모여서 드시기보다는, 그죠? 댁에서 혼자서 이렇게 시켜 드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일회용품 댁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100% 재활용하기가 그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면은 그게 훨씬 100%에 가깝게, 아니면 100%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참 인간이라는 게, 그죠?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늘 착각하지만,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예전보다 일회용품을 더 많이 쓰는데, 일회용품을, 그죠? 더 많이 쓰는 만큼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재활용을 못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냅스에서 요 신경전달 물질은 그대로 딱 재흡수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포장해놨다가 다음에 또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통해서 또 분비하고 재활용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뭐 쓸데없는 소리 비유해서 우스갯소리를 웃자고, 꼭 웃을 일은 아니죠. 우리가 재활용하는 게 그만큼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그와 빗대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결합된 게, 결합 다음에 분리된 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재흡수가 되어서, 축삭종말로 재흡수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소낭에 포장되어서 재활용이 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재활용되는 거 이것도 좀 지우고, 이게 재흡수될 때 어떻게 재흡수되냐면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지금 이온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죠. 뭐 수용체를 통해 쓰든 이온 통로를 통해 쓰든 뭔가 그죠. 그러한 중간에 어떤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재흡수도 이 신경전달 물질을 재흡수하는, 여기다 그릴까요? 재흡수하는, 제가 이제 네모로 표시합니다. 이 네모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 단백질 덩어리예요. 즉 단백질로 여기 보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수용체가 아니라 수송체라 불러요. 수송체. 수송. 그죠? 물건을 여기저기, 그죠? 옮긴다. 수송.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이게 트랜스포터예요. 트랜스포터. OR입니까? ER입니까? 아, 또 가짜에 쓰려니까 괜히 썼네. 아예 닮은. 트랜스포터. ER 같은데. 아, 괜히 썼네. 야, ER인지 OR인지 제가 좀 이따가 지금 마음이 바빠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 OR이든 ER이든 우리는 지금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영어 썼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수송체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고. 물질을 수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스가 변한 이런 뜻이죠. 포트는 뭐요? 우리 공항에 가면은 물건이 이렇게 옮겨지는 분을 포트 그러죠. 바로 그 포트예요. 포트. 항구도 이 포트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가 있나요? 에어포트. 예, 그건 공항. 그죠?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죠. 그래서 지금 트랜스가 변환하다 이런 뜻이고, 포트가 옮기다. 그래서 바로 트랜스포터. 이게 수송체예요. 바로 이 수송체를 통해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쭉 재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가지돌기 표면에 있는 거는 수용체 리셉터고, 그죠? 축삭 종말에 있는 요 단백질, 요 녀석은 수송체인데, 트랜스포트를 번역한 것인데, 얘는 뭐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역할이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여기 분비되었던 신경전달 물질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재흡수. 여기 보시면 교재 5번 보시면 단백질 수송체에 의한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 이 바로 수송체,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자, 그다음 이제 여기 7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좀 지금 다루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 1, 2, 3, 4, 5 했고 6은 6번도 6번, 7번은 6번 볼까요? 제가 잠시 빨리 읽어볼게요. 시냅스전 세포에서 전달. 여기 역행 전달 물질 이런 말이 나오고 6번에 7번에도 보면은 역행성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역행성 전달 물질이 어쨌니 부적 피드백 이걸 얘기하기에는 우리한테는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음에 꼭 얘기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1, 2, 3, 4, 5, 6, 7 그러니까 6번, 7번 생략하고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호는 1, 2, 3, 4, 5번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단계를 하나 더 세분하니까 6번 됐죠. 순서는 다 같아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먼저 합성, 세포체에서 만들어지는지 축색 종말에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 소낭에 저장되고 세 번째 분비되는데 분비는 활동전이 그리고 칼슘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소낭이 이동해서 분비된다. 이제 분비된 다음에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에 있는 수용체 리셉터에 결합한다. 그 다음 결합하고 나면은 아까 등급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경전달물질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등급전이까지는 세분화돼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결합한다면 그것이 분리된다. 분리된다면 이것이 뭐 다시 재흡수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물질을 통한 신경전달물질을 매개로 한 신호전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신호의 시작과 종료까지 한 바퀴 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세포로 신호가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요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신경전달물질 살펴보고 또 이러한 신경전달물질과 그리고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약물, 그죠? 약물 우리가 뭐 소위 사용하거나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